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데이업 금융 멘토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 한국자산신탁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 말씀드리기 앞서서 한 가지 약속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자산신탁 이 종목만큼은 끝까지 종목과 제가 살아있는 한 끝까지 관련된 모든 이슈들 찾아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 왜 떨어지는지 어떠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제가 모두 파악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데이업 안에서 편안하게 영상 보시면서 투자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주식 이야기는 너무나 많습니다. 유튜브를 봐도 나오고 TV나 신문 그리고 주변에서 듣기도 합니다. 다만 그 중에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는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정보들 속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이제 저와 함께 편안하게 투자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국자산신탁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자산신탁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민영화된 기업인데요. 과거에는 이제 캠코 자회사로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제 자금을 조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분양시장이 활성화될 때 돈을 좀 벌고 분양시장이 위축되면 좀 위험이 노출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배당 성향을 통해서 배당주로 볼 수 있는데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자산신탁은 이렇게 차입형과 관리형을 통해 가지고 매출을 내고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입형은 말 그대로 한국자산신탁이 돈을 끌어와 가지고 이제 대출을 해주면서 관련된 수수료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분양시장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관리형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관리만 하면서 소폭의 수수료를 받고 리스크는 노출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 부문의 핵심인 가운데 2023년에도 분양시장 위축에도 수주 반등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한국자산신탁 외에도 이제 몇 군데 신탁이 있습니다. KB 부동산 신탁, 코람코 그리고 상장사인 한국토지신탁 등도 안정된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동사는 여기에 밀리지 않고 업계 1위급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산신탁이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차입형을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수수료율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형으로는 분양 수익금에 대해서 0.5%밖에 수수료를 받지 못하지만 차입형, 직접 자금을 조달해주는 경우에는 3.5%로 무려 3%나 더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즉, 이 부분을 얼마만큼 리스크를 관리하느냐가 즉 실질적인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2019년에 한번 약간 위기가 있었습니다. 대출은 크게 5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정상, 그리고 요주익까지는 그래도 정상 대출 범위로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정 이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고정, 그다음에 회수 의문, 그리고 추정 손실. 이렇게 되는 대출들은 정말 곧 못 받을 돈, 떼먹힐 돈이다 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좀 상당히 심각해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 이 요주의만 가더라도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이슈 때문에 실적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주의부터가 이제 1개월에서 3개월 사이 연체가 발생된 걸 이야기하고 고정은 3개월 이상, 회수 의무는 12개월 회수 의무는 3개월에서 12개월, 추정 손실은 12개월 이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3개월이 안 넘은 이제 연체까지는 안정 대상이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2019년에 상당 부분 올라왔습니다. 다만 다행히도 2020년에 분양시장이 살아나면서 관련해가지고 대거 분양으로 회수를 했고요. 이후에는 다시금 적정선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 번 2023년에도 현재 약간 실적이 꺾이는 부분이 신규 수주도 아까 줄어든 걸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요주의 관련이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충당금을 지금 쌓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좀 감소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2024년에는 어느 정도 좀 풀어질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일단 금리 같은 경우가 이제는 금리 인상이 좀 종료되고 금리 인하로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2024년 빠르면 5월부터도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조금 돈이 돈다면 분양시장에 좀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선거 전후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정치권에서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도 2024년은 좀 회복의 시기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또 하나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게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수주를 좀 따놓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사업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아무래도 이제 분양도 잘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이런 서울과 그 다음에 수도권 매물들 중심으로 빠르게 회수할지 여부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신탁 사업을 하고 있고 민영화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DM을 통해 가지고 이 문주연 회장에게 배당금이 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인지 배당 성향을 상당히 안정적으로 25%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주당 배당금도 220원으로 지금 3년 연속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배당금이 크게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가정을 좀 해볼 수 있고, 주가가 뭐 3,000원 이하, 2,500원 이하라면은 충분히 배당주로 접근할 수 있는 힌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적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2023년 실적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024년 분양시장 여건에 따라서 다시 2022년과 2023년에도의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은 부동산 신작 위축 속에도 위험관리를 계속해서 해감에 따라서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꾸준한 배당 성향이 하나의 포인트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알고 주가 수준에 따른 배당주로 접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을 차별화 포인트로 해가지고 2024년에 빠른 매출 안정 그리고 분양시장 회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국 자산신탁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슈들도 빠르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데이업에서는 이렇게 금융주 말고도 상장되어 있는 전 종목에 대해서 각각 담당 멘토가 붙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영상들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들도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수익 보는데 도움되도록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